자, 자명자주 32번째. 이번에는 이제 긍정이라는 문패를 가지고 자명자주 나의 3분 문명극장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집에서 2021년 명인 팔자산명 이제 김근식 교수 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말미에 자명자주도 그동안 너무 많이 미뤄서 또 올리겠다라는 약속을 한 몇 번째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은 참 잘하고 이렇게 잘 실천을 못하고 하지만 뭐 제 천성이 굉장히 게으르더라고 여러 번 이렇게 이제 명피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게 몇 번째인지 한번 생물지 같은 그 백크리의 이제 완역본이 국내에서 처음 이제 출간됐다고 해서 31번째 욕망편이었네요. 제가 보니까 자명자주 할 때 보면 이렇게 말의 이제 톤도 좀 높아지고 말의 피치도 좀 빨라지죠. 이건 이제 머리에 이렇게 이제 있는 생각을 빨리 이렇게 이제 지나가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했는데 욕망에서 아마 제가 이렇게 그 자크라 강의 에클이라는 뭐 좀 어려운 책이죠.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면서 저의 그 욕망, 또 팔자가 암시하는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해 봤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거 올린 게 제가 보니까 1월 21일이니까 야, 이건 뭐 한참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달에 이게 2020년에 올렸으니까 1년이 지났네.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 컨텐츠를 안 올렸는지 몰랐습니다. 여하튼 저의 그 엄청난 그 게으른 천성도 거의 뭐 경지에 도달한 것 같고 제 스스로 저에게 아주 그냥 경의를 표할 지경인데 하여튼 올해는 또 한번 열심히 한번 올려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방금 전에 영상 찍고 지금 올리지 않으면 또 이게 뭐 얼마나 미뤄질지 모르니까 이왕 한 김에 제가 이제 그 100편을 올리겠다고 한 것은 뭐 학도들의 이제 뭐 강당 강우를 막론하고 뭐 학자들이 학인들이나 또 동호인들 또 뭐 술객들이 다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제 팔자 이제 포테술을 주제로 해서 제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지부터 시작해서 팔자 8글자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또 시간, 일간, 월간 이렇게 또 연간 8글자죠. 또 뭐 대운 2글자 포함하고 이러면은 한 뭐 각각 10편씩 이렇게 포트에 다양한 복수들을 적용하면서 얘기하면 한 100편 정도 찍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단순히 이제 팔자가 아니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팔자술을 이런 취지로 만든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제가 어쨌든 뭐 명리학을 공부를 좀 했고 또 조술도 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명리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일가견을 갖게 됐어요. 이제 일가견을 가지면 그게 이제 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이제 간두진일보 하는 거죠. 백척 간두진일보 하면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데 그게 이제 좀 다른 세계 같아요. 지성의 이제 급전에서 나아가면 이제 영생의 단계로 나아가겠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기에 명리를 뭐 한동안 하지 않고 뭐 그냥 이렇게 다양한 이런 뭐 예전에 읽었던 거 인문학 서적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이렇게 사유해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명리라는 그 명리학의 그 틀에서 이렇게 이제 뭐 서양의 실존주의 철학이라든지 또 뭐 동양의 이런 사상 철학 전반을 이렇게 결합해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스피노자가 이제 얘기했듯이 모든 개체에는 다양한 속성들이 있죠. 그 다양한 속성들, 뭐 팔자도 여러 가지, 제가 8글자 각각의 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이라는 게 뭐냐? 뭐 스피노자는 대자연이라고 하고, 또 뭐 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또 초월적인 절대자 이렇게 하겠지만은 신은 그냥 현상을 보는 마음이라고요. 각각의 마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 개체 중에 존재를 이루는 그 개체를 이루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뭐 정신이라는 것도 있고 또 육체도 있을 겁니다. 그 이 정신과 육체의 이제 결합을 이제 코나투스라고 했어요. 그 코나투스라는 말이 제가 자명제도 과거에 보면 이제 욕망이라는 식욕이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에서는 먹고자 하는 정신, 먹으려고 하는 욕구, 이게 너를 살리는 한울림의 온천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정신과 신체의 결합, 이게 제가 말하는 팔자술의 합생합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합이 일어나면 굉장히 이렇게 자기 존재를 하려고 하는 그 존재, 그러니까 그 욕구나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냥 본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를 하고자 하는, 존재하려고 하는 정신이고, 그건 마땅히 그것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럴 이제 본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욕망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또 욕망에 대해서 철학적인 관념 체계들이 발전되어 왔는데, 뭐 자크 라강이 이르기까지 뭐 타자의 욕망이냐 진정한 자기 욕망이냐인데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할 거 없이, 어쨌든 우리가 팔자에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술토를 다루고 있는데, 술토는 저희 이제 관대물상입니다. 부태로. 그러면 이제 지금이 무인대운이에요. 이제 무인대운에 이렇게 이제 인술합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마와 관대의 합작이에요. 이 역마와 관대의 합작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런 분기 모멘텀을 형성하는 것은 일단 이제 이 대운 중에서 저는 이민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대 벌써 역마물상이 겹치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특별히 뭐 코로나 사태로 제가 이렇게 계속 한국에 있으면서 외국에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럴 욕구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뭐 내 자신의 발전적인 그런 미래를 위해서 움직여야겠다, 뭐 아니면 호구지게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는데, 이 마음은 어쨌든 오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오고 그렇게 해서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이제 신축년을 맞이했으니까 신축년은 사축합작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사화는 절지입니다. 절지죠. 그 다음에 저는 편제가 절지니까 지난 한 해 제가 뭐 열심히 해봤는데 일단 뭐 돈을 별로 못 벌었어요.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이제 후반으로 가까워지네. 이제 60이 다 돼갑니다. 57세인데 돈도 못 벌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열심히 했어요. 뭐 여러 생각도 해보고. 하여튼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자년은 그랬고, 이제 신축년에 제가, 그럼 경자년에 그러면 재 입수가 없었냐? 사실 뭐 재화를 거둬들이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하여튼 저를 이렇게 뭐 이런 말씀하면 좀 뭐하지만, 하여튼 저를 좋아하고 호감을 가진 그런 이성의 유입들은 좀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또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풍요롭고 이러지 않으면은 뭐 연애 이런 데도 별로 관심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 해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 보니까 지난 한 해를 좀 축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축, 이제 축월이 되니까 지금 아직 경자년이죠. 축월이니까 사축합작을 짓습니다. 사축합작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편제가 절지에 놓여서 지금은 꽤 거의 고갈된 상태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고갈된 상태에서 축토는 반환입니다. 그러니까 축월에 뭔가 이렇게 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 기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살려면은, 내가 존재하려면은 어떤 마음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축합작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신축년의 상황은 이제 사축이 되겠죠. 이때 이제 신금이라는 천간이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지지로 컨버팅 해버리면 유금이 되겠죠. 이제 사유축 삼합국에. 그래서 절지와 세와 또 요기 합작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제가 카메라를 보고 제 자신을 보고 있는데, 제가 뭐 열심히 강의하고 이럴 때보다 조금 상태가 나아 보여요. 살도 좀 오동통하게 좀 올랐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절지에서 도화, 그러니까 전력세 합작이 일어나니까 제가 그냥 먹고 노는 것을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쉬었습니다. 제가 그냥 원래 좀 천성이 낙천적이고 이제 이런데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좀 멈추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있었죠. 제가 좀 좋아하는 시가 그 푸시킨의 뭐 많이 아시잖아요. 그 삶이 이제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기 뭐 이제 여러 가지 영어 버전이 있는데 이제 원래 영어 버전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또 그러죠. 그래서 life conspire to cheat you. 삶이 너를 속일지라도 conspire 삶이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몰라도 너를 이렇게 속인다 이거죠. 또 저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그것부터 했는데 결과가 뭐 이렇게 잘 안 나타났고 또 뭐 이 골수명론자고 이런 사람이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도 힘들었다 이렇게 징징거리는 것은 뭐 별로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사실 제가 그 귀국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온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처자를 건사하고 가게를 제가 이렇게 돌봐야 될 그럴 가정들을 제가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는 항상 두 군데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급여를 받는 그래서 이제 제가 괌에서 올 때 뭐 외국에 있는 제가 뭐 국내에서야 뭐 대기업에 고문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다시 눈을 낮춰서 고만고만한 기업에 제가 이렇게 뭐 컨설팅 하긴 뭐하니까 외국에 있는 이제 그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정. 그리고 이제 직전 제자 과정 1년을 가르쳤는데 3주만 가르쳤어요. 주일에씩.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까지 한 해 내내 외국을 못 나갔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소속이 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가게에 이제 처자를 건사한 후부지게를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무너지는 그런 좀 그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이어졌고 지금도 뭐 별로 대책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삶이 저도 나름대로 저를 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저를. 근데 이제 보면은 푸시킨이 그랬죠. Do not sorrow. 슬퍼하지 말라고. 또 or complain. 슬퍼하거나 뭐 노하거나 뭐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영어 이제 그 버전이 있어가지고 뭐 sad, mad 이렇게 해서 뭐 아주 그냥 난리 부리고 뭐 진짜 뭐 미치도록 뭐 슬프고 이런 거 아니고 하여튼 좀 비애가 있죠 삶에. 그래서 슬퍼하지도 않고 불평하지 마라. 저는 사실은 그 제가 이렇게 이제 뭐 경구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은 좀 이렇게 never complain, never explain, 좀 변명하거나 불평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깝깝해도 뭐 내가 하는 만큼 잘 안 돼도 그냥 뭐 슬퍼하거나 이렇게 뭐 노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는데 그 이제 세 번째 그 식구를 참 좋아하는데 그럼 그렇게 깝깝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lie still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대책 없이. on day of pain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그냥 가만히. 근데 사실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가만히 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뭐, 잘 안 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경지에는 올라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배도 고프고 좀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음식을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뭐 앱을 통해서 뭐 그 배달의 민족도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배달의 민족 하나밖에 못 쓰니까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뭐 매일 이렇게 피자도 좀 이렇게 먹고 하여튼 매일매일 좀 시켜 먹었습니다. 어쩔 때는 뭐 시켜 먹을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카드도 좀 부탁해서 먹고 저희 어머니가 뭐 아무리 돈을 가져가도 어쩔 땐 좀 짜증을 내시지만 먹는 거 시킨다 그러면 무조건 엄마가 그래 하고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또 먹고 이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아졌네. 제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살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사람이 잘 될 때는 오히려 식욕을 잃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굉장히 대접받고 이럴 때 시간에 또 쫓기고 끼니도 좀 제대로 못하고 사실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잘 안 풀리고 이럴 때 또 열심히 먹고 또 먹어가지고 뭐
뭐 히키코모리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아무런 뭐 발전성 없이. 그런 친구들은 그 고통의 시간에 이렇게 그 라이스티라는 게 아니라 항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라이스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고통의 시간에 좀 이렇게 라이스티를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막 우왕좌왕하고 뭐 번뇌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얼굴이 더 망가질 수도 있고 몸이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저도 물론 좀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별로 얼굴이 좋지 않은데 그냥 가만히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기쁨의 날이 이제 뭐 그걸 취한다고 그러죠. 이제 뭐 The Day of Joy, and the Day of Joy, 뭐 기쁨의 날이 그렇죠. 너를 이렇게 너에게 웃으면서 다가올 거다 그러는데 삶이라는 게 항상 전화위복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좋다가 안 좋다가 좋다가 안 좋다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통의 날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그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런 욕망이나 욕구가 없냐? 아닙니다. 우선 배가 좀 고파요. 그리고 뭐 자꾸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별로 맛이 없었던 것도 맛있습니다. 그렇게 먹는 것도 아주 이렇게 형이학적이고 이렇게 뭐 식욕 정도를 가지고 욕망을 그것도 다 욕망이죠. 존재를 위한 욕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동학에서는 하늘의 음성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정신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마음이 신체와 결합하는 것을 뭐 코나투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이렇게 가만히 그냥 누워서 쉬고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퍽퍽하고 불안하고 불쾌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막신 굵기가 푸시킨을 시작의 시작이라는 정도로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대문호죠. 러시아에. 도스토옙스키도 그 3대 도스토옙스키도 그 푸시킨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시인이에요. 근데 이제 시가 좀 비장한 맛이 있고 뭐 들리니까 뭐 이 시가 이렇게 이제 청소년들도 좋아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는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힘든 시기에도 좀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뭐 이런 자세를 좀 견지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도 참 힘들고 이렇지만 그래도 뭐 괜찮을 거야. 잘 되겠지. 그럼 손가락 좀 빨고 좀 누워 있자. 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그럼 막신 고리키는 어떤 삶을 살았냐? 막신 고리키가 이제 푸시킨이죠. 푸시킨은 원래 좀 귀족 출신이었고, 그리고 뭐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평가도 받고, 또 외무성에 이제 관료로도 있었고, 32~33살쯤에 18살이 되는 아주 아리따운 여자를 만나서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대하는 결혼을 자기가 이제 열렬히 구해가지고 결혼했으니까 뭐 명리로 보면은 뭐 푸시킨의 팔자를 잘 모르겠지만 그 나가운 마스터리에 있나 하여튼 탐재개인이 되겠지. 탐재개인. 쟤를 쫓아서 인수가 이제 개멸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뭐 이런 위대한 시도 현상에 빗대면은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탈리아 이제 자기 여자의 결백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결투를 신청해서 결국 이제 총탄에 맞아서 비운에 갔지만, 그러면 그 나탈리아라는 여자는 그러면 아주 결백했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그래서 뭐 수많은 좀 연문도 뿌렸고 사생활이 그렇게 아주 뭐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제 뭐 표토르 황제하고도 좀 연문이 있었고, 또 귀족들 사이에 사생활이 좀 문란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돌았고, 또 마지막에는 프랑스의 이제 조르주 단테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또 내연관계를 맺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우리의 현명한 푸시킨도 이제 꼭지가 돈 거예요. 야마가 돈 거지. 그래서 이제 결투 신청해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뺏은 그 놈을 죽이라도 했으면 좀 선이라도 좀 이렇게 풀었을 텐데, 오히려 총을 맞고 죽었으니까 되게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운명은 자기가 그 삶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자기의 의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이렇게 운명은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대도 않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팔자를 믿습니까? 사주를 믿네 마네 하면서 꼭 못생긴 것들이 또 이렇게 사주는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좀 깝깝할 때가 있는데, 이런 운명의 얘기는 이제 열자편에도 나옵니다. 부자가 이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앞세워서 이렇게 이제 위나라로 이렇게 이제 갈 때, 그 밭에서 어떤 이제 노인네가 촌노가 이렇게 이제 위삭을 짚으면서 콧노래를 흥얼흥얼거리고 이렇게 즐겁게 그냥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가서 저 사람이 밭에서 금을 캐나 뭐하나 이상하다고 해서 이제 물어보죠. 아니 뭐 이렇게 즐거운 일이 이렇게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얘기로 이렇게 꾸며져서 한 얘기인지 실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 노인이, 근데 이제 전체 얘기를 보면 좀 꾸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신뢰는 많이 있습니다. 이 노인이 이제 자기가 노인네한테 이제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부르니까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부와 명성을 쫓아서 했지만 걔들 다 이렇게 병치레도 많이 했고 이미 죽은 친구도 많다. 근데 나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고, 그런데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나는 혼자 몸인데 가족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족, 내가 이제 늙어서 이렇게 죽을 때도 이렇게 가족이 있어가지고 걱정을 하거나 이럴 일도 없고 만사 편하다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행복한. 그러니까 자궁이 좀 우아하죠. 그래서 아니 가족도 없고 이러면 더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노인네가 여기서부터 좀 약간 얘기가 좀 이렇게 위작된 느낌이 나는데, 이제 불가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이제 종교라는 것에 우리가 존재 이유는 사람이 일단 불안하고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불안하냐, 뭐가 무섭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근데 이제 불교는 이제 삶과 죽음의 이 경계도 모호하다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따로 구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저 세상에서 죽음일 수도 있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냐, 또 꼭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삶에 달관한 듯이, 그리고 또 꼭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도 별로 그렇게 불안하거나 공포에 떨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하니까 자궁이 약간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쓸데없이 얘기하니까 가자 이러니까 자궁이 잠깐만요. 스승님 좀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공자가 삶에 무슨 휴식이 있냐, 삶에는 휴식이 없다,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궁이 언제 그러면 쉽니까? 저 무덤을 봐라. 사람 죽으면 평생 쉬는데 우리 또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잘 얘기하죠. 그런 얘기. 아니 살면서 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거지, 꼭 그렇게 죽을 때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스승을 아주 몹시 존경하고 흠모한 자궁은 그때 문득 깨닫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평안의 안식처가, 하여튼 공자의 말에 일단은 수긍을 하면서 거기를 지나가죠. 근데 자궁은 이제 아내나 자로나 이런 이제 공자보다 일찍 간 제자들하고 다르게 공자의 죽음을 지켰고 또 3년상도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수완도 뛰어나고 말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면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서 공자에게도 굉장히 나이 차가 나지만 공자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뭐 스승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으나 말년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상을 치르고 세상의 장례까지 다 치르고 선녀상까지 했지만 본인이 죽을 때는 죽어서는 그 사람 장례를 치를 그럴 된 적이 온 적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또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팔자소관이라는 건 참 무거운 거죠. 인생에는 뭐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행에 처해서 몹시 이렇게 긴장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불안을 제거할 그런 불안감이라는 것을 가져야죠. 그래야 위기의식을 갖고 또 그걸 극복해내기도 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고통의 날들을 또 그냥 라이프스타일 하면서 편하게 그냥 있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 옳고 틀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편안하고 행복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담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또 불안해야 될 상황인데 전혀 불안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평온함을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운의 흐름과 자기 내면의 마음과 합작을 하는데 그 마음이 곧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신입니다. 현상을 대하는. 그러면 내 마음이 우울하면 아주 우중충한 그런 신이 발동하는 거고, 또 굉장히 사납고 이렇게 또 혁파하려고 하는 그런 신이 오면은 그런 신이 또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담담하고 평안하면 뭐 내 안에 신선이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사업처럼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먹고 마시고 놀기를 즐기고 또 풍미를 느끼고 이러면 그것은 또 뭐 일종의 도화의 신이 또 움직이는 거죠. 욕패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력세 압작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욕이라는 것이 도화의 신이 쇠로 갈 때도 있고 도화의 신이 절지로 갈 때도 있어요. 보통 쇠지 잘 나갈 때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경우에는 절지로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게 이제 욕패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이제 그 사면초가에 고립문된 상태에서도 담담하게 먹고 놀고 즐기고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라이스틸 하면 또 반환에 아주 이렇게 편안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또 가기도 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주 지나치게 이렇게 우리가 유에 빠지거나 뭐 축수도와 같이 되지 않고 그냥 힘들지만 마음 담담하게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고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이런 것은 굉장히 그 좋은 조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고 긍정적인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으면 그걸로서도 일단 족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정신건강에도 좋고 육체에도 일단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민년 상황에 인술합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역망하고 관대물상이죠.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 제가 이렇게 이제 이민의 이제 이민년에는 임이라는 글자는 록입니다, 그죠? 록은 해수로 우리가 이제 컨버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록이 있다는 겁니다. 제 록이. 그러면 이 록이라는 것은 자립의 벽입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 스탠드 올건 하는 거죠. 스탠드 올건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게 관대물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올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그럴 마음이나 의지가 전혀 없지만 제가 2022년이 되면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제 편한 대로 이런 의상을 하지 않고 복장 코드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국내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곳을 다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은 강곡이죠. 그리고 이제 술은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원인데 아주 넓은 평원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위대한 대자연의 경관들 또 이렇게 이런 데 제가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자연 경관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어디 여행 가면은 그냥 뭐 호텔에 투숙하고 그냥 24시간 룸 서비스나 받고 이렇게 있지. 뭐 제가 언젠가 저는 뭐 그냥 호텔 창가를 통해서 파리에 가도 뭐 올리브는 에펠탑을 구경하지 에펠탑까지 가가지고 뭐 거기 가서 구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뭐 밤에 뭐 예를 들어서 홍콩에 야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는 사 먹고 이런 거는 관심이 있어도 자연경관이라는 풍물에는 관심이 없는데 제가 위대한 뭐 이런 그 자연경관들을 이렇게 다니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뭐 세도나 이런 데 가서 뭐 길을 받는다시고 하는 뭐 그런 촌스러운 행동을 하지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민년이 도래하면 또 그때는 이제 양지의 합이니까 인호수락은 이제 2022년 이제 입춘이 지나자마자 그 입춘 달에 입춘의 계절에 입춘 시절에 제가 이제 마음의 변화가 오겠죠. 그리고 그 마음은 좀 절실하게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응집될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제 그 코나투스가 굉장히 집중적이고 강렬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뭐 스피노자가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토아 파에서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자기계발서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제 그런 유의 책들인데, 뭐, 시크릿이라는 책도 있죠. 그게 보면 이제 뭐, 그, 파울로 쿠엘로인가요? 그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을 겁니다. 그, 에크미스트에 보면, 뭐, 네가 원하는 대로, 뭐, when you want something. 네가 뭔가 이렇게 원하면, all the universe conspires. 모든 우주가, 우주의 흐름이 in helping you to achieve it. 네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꿈을 꾸고 네가 그걸 원하기만 해라. 그러면 넌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또 이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언사, 뭐 욕설 이렇게 아주 그냥 이런 것도 좀 유해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영혼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바보들의 합창도 아니고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눈은 불쌍하고 이렇게 축축해서 이렇게 금세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뭐 좋은 얘기하고 긍정적인 메시지 주고 또 힐링한다고 하는데 힐링할 땐 받아야 될 사람들이 힐링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네가 원하기만 하면 그럼 그게 되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에서? 그랬더니 그거를 그 긍정의 힘이라고 해서 like attracts like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또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그 시크릿에 마치 마음이 자석과 같이 자석이 계속 기운들을 끌어오죠. 그런데 긍정의 자석은 긍정을 끌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러면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한 것은 불안, 그 다음에 파괴적인 거,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현상으로 불러들이고 불안한 마음이나 의심하면. 근데 사실은 어떤 것을 의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이런 거 무조건 뭐 좋은 얘기 듣고 좋은 거 믿었다가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제어가 되고 의심해보고 합리적인 뭐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정신도 자기를 그 존재라는 것을 훼손시키지 않고 살리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과 긍정과 불안이 섞여 있는 거 이거는 죽기밥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것을 확신하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랑이 굉장히 위대하죠. 어떤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무조건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확고해야 되는데 계속 의심을 하고 있죠. 그건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불신이라는 싹이 트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데모 세익스피어가 Love is blind 그랬잖아요. 사랑은 맹목이라고. 일단 맹목이 되어야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그렇게 되어가지고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인생이 작살났다, 파괴됐다. 그게 팔자소관이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믿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갈 때
절실히 내가 그것을 바라고 그리고 한치 의심도 없이 내가 완전하게 순수무결하게 긍정의 힘으로 다가가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강한 자기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기 확신이 들 때 그것이 굉장히 강한 운이라고요. 그래서 뭐 파울로 코엘료나 뭐 그 시크릿에만 그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랄프 알도 에머슨 그 뭐 명언 제조기지 그 사람은 얼마나 뭐 잘 살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파울로 코엘료보다 좀 나은 얘기를 했다고. 파울로 코엘료는 그냥 뭐 드리머한테 그러니까 꿈을 꾸면 꿈은 이루어진다. 뭔 꿈이 이루어지나 뭐 맨날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지만 한 번도 내가 뭐 8강에 드는 것도 못 봤고 월드컵 때 4강에 드는 거 4강에 한번 들긴 들었구나 일단은. 예. 근데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뭐 우승하고 4강에 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근데 자기 인생에서도 어떤 승리나 성취가 이렇게 예감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없이 강한 확신이 듭니다. 이 확신의 신도 아주 그 순도 100%의 긍정의 신이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별로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22년 이민의 상황에 뭐 이렇게 되겠나 또 뭐 그런 마음도 별로 일어나지도 않는데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서 2022년에 입춘이 되면은 그 굉장히 제가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f라는 말을 따라서 뭐뭐 한다면 네가 그걸 원한다면 또 뭐 랄프 알도 에머슨이 얘기하죠. 뭐 예를 들어서 once 그러니까 if보다 once you make a decision 이랍니다. 일단 한번 네가 make a decision 확실하게 결정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네. 일단 한번 결심을 딱 일으키면 세우면 그때는 the universe conspires to make it happen. 그게 실제로 일어나게끔 우주의 흐름이 다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운의 그 합작인 거예요. 그 대운이 뭐 우리 희신운이라고 해도 되고 용신운의 합작이 딱 일어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합작이 일어날 때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강한 확신이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릴 때도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건 기신운입니다. 기신운으로 합작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인생에는 결국은 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내가 그냥 잘 될 거다라는 거 맑고 긍정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가 기본적으로 그린라이트입니다. 운에서는 그냥 좋은 신호예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불쾌하고 또 불안한 내일 또 가면은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나빠지지 않을까 또 그것을 또 다시 회복시켜놨는데 그 다음날 또 다시 잘못되지 않을까 오늘 어떤 강한 믿음이 들어가지고 좀 행복해졌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잘못되지 않을까 변덕 같은 거죠. 어제는 믿었는데 내일은 의심하는 이 정도의 그 변덕의 주기를 보이는 것은 그 신이 참된 신이 아닙니다. 그 오락가락하는 신이죠. 여러분 그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무속인들이나 또 종교인들 이런 경우에서 굉장히 많은 부조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사람이 어쨌든 굉장히 선하고 좋은 사람 같은데 굉장히 표독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들을 막 하죠. 또 참 온화하고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주 표독스럽고 심각한 그런 욕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웃다가 또 갑자기 분노하는 표정을 일으키고 희로애락의 감정이 계속 교차하는 것은 그 자기의 신이 잘 정제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신은 그 마음이라고요. 마음. 뭐 우리가 무속인데 신이 잘 자정됐냐 안 자정 신이 자정되고 안 자정되고 이런 거 얘기할 정도면 그만큼 신이 정신없이 그냥 부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안하고 다
담대하고 단박하고 이러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힘이 잘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겁니다. 박자가. 이렇게 되고 합작이 될 때는 강한 확신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팔자의 기신운에 내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덤벼들었을 때 비록 후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푸시킨이 그 자기의 아내를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 또는 뭐 연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아내를 그 흠해하는 내 아내는 굉장히 결백한데 그런 상대에게 자기 아내를 결백을 내가 입증하기 위해서 결투를 신청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총에 맞고 죽을 때도 난 내가 아내를 사랑했다. 내 아내는 청순했다. 사랑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으면 그냥 그게 뭐 멋진 한남자의 그 삶이죠. 자기 스스로는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푸시킨이 그렇게 눈을 감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위대한 글을 남겼고 위대한 시를 남겼습니다. Lie still on the days of pain. 가급적 긍정하는 마음 그리고 긍정의 마음은 또 변치 않게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어떻게 고쳐볼 수 없죠. 그때는 내가 좀 불리하고 저조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뭐 오랜만에 잠을 주는데 좀 오래 이렇게 했습니다. 오래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정돈되지 않았던 느낌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오디오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좀 정돈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축년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제 주변에 이렇게 뭐 코로나에 확진자가 되신 분들도 있는데 뭐 감기보다도 그냥 약해가지고 그냥 뭐 항체가 생긴 사람도 있고 또 코로나를 극복했는데도 또 변종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뭐 코로나 별로 걱정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연히 방역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면역이 있어야 합니다. 면역이 더 중요합니다. 면역이.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매년 사람들 죽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외에 다른 이유로도 죽는 사람들이 뭐 많죠. 저는 사실 뭐 좀 극단적이지만 나는 그 운전보험도 사실 저는 들기가 싫거든요. 교통사고로 가는 사람보다 그냥 뭐 다른 걸로 술 마셔가지고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걸 들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지의 그런 카오스적인 그런 미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 인간애로 이렇게 세상에 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우주가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우주의 힘과 순조로운 잘 하려면 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안정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밝고 편안하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좀 즐기는 게 좋겠습니다. 또 배가 고프네. 또 뭐 좀 이렇게 제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돈도 못 벌고 할 일도 없으니까 먹는 것도 열심히 먹고 또 운동 좀 하고 다음에는 좀 더 몸이나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밝은 모습으로